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재무과학연구소의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늘 잘 지내시는데 오늘은 대답하는 게 더 달라요. 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죠? 네, 사실 이번 주에 아주 따끈따끈한 제 그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어서요. 네. 요즘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또 그런 일을 벌이셨군요. 열심히 썼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번에도 욜로 재테크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 책도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 저도 잘 읽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책인가요? 아, 네, 이번에는 재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돈이 네. 전혀 없는 분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 돈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네. 제목은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아, 제목이 좀 기네요. 예, 100억대 네. 자산가입니다. 네. 네.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부동산 투자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좀 다룬 책입니다. 네,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책을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 문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선물 주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또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오늘 책도 선물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가졌습니다. 네. 네. 자, 뭐 시간이 나중에 되면 책 내용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우선 보너스 성과급 잘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주제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제 9월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너스에 관심 많을 텐데 그 보너스 성과급 어떻게 잘 굴릴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아, 나도 보너스 받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께서 그 보너스라고 하면 거의 공짜로 들어오는 돈, 공돈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쉽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보너스 받으면 뭐 해야지 미리미리 계획을 또 많이 세우잖아요.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돈 쓸 궁리를 안 해도 돈 쓸 때가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들어오는 보너스만 잘 모아놔도요. 네. 1년 내내 열심히 적금을 들어놨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보너스 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너스 들어오는 거 무조건 다 저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너무 답이 간단하네요. 아, 지금 바로 총알 질문 들어왔습니다. 0090님께서 남편은 서비스직인데 직종이 조금 특이해서 보너스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주 받는 편입니다. 좋으시겠다. 좋습니다. 네. 그동안은 급한 일이 있으면 쓰고 아이 학비 등등 큰돈 들어갈 일 있으면 쓰고 그랬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다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너스가 적을 땐 30만 원 정도고요. 많을 때는 300만 원까지도 갑니다. 너무 들쭉 날쭉 그런데 규칙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보너스의 편차가 큰 편이에요. 네.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보너스 관리를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네. 증권사에 CMA 통장을 하나 개설하시면 네. 문제가 해결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요? 보너스가 수시로 들어오고 금액이 들쑥날쑥 하겠지만 네. 상관없이 증권사 CMA 통장을 하나 개설하셔서 일단 이 통장에 쭉 쌓아놓는 겁니다. 주식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주식 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CMA 통장, 일반 통장에 쭉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쌓였을 경우에 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됐을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너스만 모아놓은 통장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딱 모아놓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금액들이 쌓일 수 있겠죠. 네. 이제 5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는데 네.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이나 300만 원을 딱 1년짜리 예금에 넣어둔다거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목표 자금을 초과한 금액만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관리하기가 네. 쉽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증권사 통장에다 넣어야 되죠? 은행도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장의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언제든지 찾아서 쓰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비상금의 효과도 좀 누리셔야 되고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증권사 CMA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네. 단 1원이 더 붙더라도 붙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네, 그렇군요. 자, 우선 또 질문이 이거 보너스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보너스로 목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비상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근데 일단 저금을 하라. 다 CMA 통장을 만들어라. 그렇죠. 비상금이나 이제 이런 보너스나 성과금이 20만 원씩 들어오기도 하고 고정적인 금액이 들어오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기도 할 텐데 이런 자금들은 번외 자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재무 관리를 하실 때는 네. 내 기본 월급 중에도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플랜을 세우셔야 되고요. 네. 생활비 얼마, 저축금액 얼마 이렇게 플랜을 미니멈으로 잡아서 세우시는 거고요. 보너스나 성과금, 수당 이런 부분들은 번외 소득으로 생각하셔서 네. 들어온 돈들은 무조건 비상금 통장에 먼저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차근차근 쌓아 놓으셔야 되고요. 방송을 통해서 저하고 좀 청취자분들 약속하셔야 됩니다. 네. 보너스를 받거나 수당을 받거나 성과금을 받으시면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네. 차라리 월급에서 생활비를 조금 더 쓰시더라도 근데 대부분이 반대인데.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보너스를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보너스는 무조건 모아두셔야 됩니다.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한 번 건들기 시작하면요. 네. 보너스가 많이 들어와도 쓸 수밖에 없고요. 조금 들으면 더 쉽게 돈을 쓰기 때문에 보너스는 번외 게임입니다. 그 돈은 무조건 모으셔야 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9월달 보너스 받으면 뭘 하지 하고 계획하신 분들 아마 방송 들으면 나 계획 잘못 세웠나 하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저금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계획했던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제 월급 통장에서 조금씩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표분들 월급을 받으시면서 보너스나 성과금을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고생했고 수고했으니까 이런 보너스나 성과금은 내가 좀 활용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이신 분들이 소득활동을 하실 때 받는 월급은 네. 오로지 나를 위한 월급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내 노후와 그다음에 배우자의 삶을 다 같이 준비하는 소중한 자금이기 때문에요. 네. 나 혼자 고생해서 얻어왔던 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온 가족을 위한 정말 필요한 자금이다, 중요한 자금이다 생각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돈이 모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월급을 이제 받는 그 가장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반 이제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받아오는 월급 보너스를 또 부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아내분께서, 배우자분께서 이제 남편분의 소득을 관리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렇죠. 남자들한테 돈을 주면요. 네. 돈이 다 질질 셉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집에서 꼭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남편분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보너스나 성과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잘 모아 주셔야 되지 그 돈을 잘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분이 상의를 잘 하셔서 어느 정도 모을 건지 어느 정도 쓸 건지를 잘 좀 대화 나누셔서 좀 잘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주부들께서 제대로 잘 쓰실 겁니다. 많이 그럼요.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766님. 2, 3개월 주기로 성과급이 들어오는데요. 몇 년 뒤에 남편이 퇴직하면 평생 못 해본 여행 한 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적금 형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꿈이 유럽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적금은 수익이 너무 낮아서 모으는 기분이 들지가 않네요. 목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고요. 달마다 50만 원 가량을 적금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정도 채웠네요. 적금 말고 다르게 굴릴 좋은 방법 없을까요? 하셨네요. 일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부부가 목표를 정해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으셨죠? 그리고 금액까지 정확히 정해 놓으시고 네.
가능한 금액 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꾸준하게 지금 적금을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사실 재무 설계를 하시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수익률이나 어떤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 아. 투자 기간을 네. 정확하게 정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돈을 써야 하는 기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상품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기간이 짧으면 또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증권사를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 어떤 기간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보험사 상품이나 부동산을 또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처럼 기간이 명확하게 나온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네, 기간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액수에 따라 다른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보니까 몇 년 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몇 년이 2년인지 7년인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퇴직하는 시점이 예, 네. 퇴직이 3년 이내로 남았다면 네.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도 적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기간이 3년 이내로 이렇게 짧을 때는요. 수익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원금 자체가 큰 사람 50만 원 모으시는 분보다 51만 원 모으신 분이 수익률과 상관없이 더 많은 원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3년 이내로 이렇게 기간이 짧으실 때는 원금이 중요하지 수익률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짧을 때는, 네. 예, 적금을 하셔서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이분께 팁을 드리면요. 지금 50만 원씩 적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적금보다 예금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뭐가 어떻게 다르죠? 많이? 적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 예치된 기간이 12개월이었다가 네. 두 번째 달에 또 적금을 하시면 은행에 예치되는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게 되겠죠. 아, 네, 예, 맞아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적금 이자에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적금 가입한다고 할 때 2%라고 한다면 적금 금리가 2%면 수익률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전에도 갈수록 한번 그 줄어들죠.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예금은 한번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찾기 때문에 12개월치 이자를 다 줍니다. 그래서 네. 예금이 2%라고 한다면 2% 이자를 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은 저희가 100만 원 단위로 보통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씩 두 번 모으셔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딱 모으신 다음에 이 금액을 바로 예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목표 기간을 딱 2년 뒤나 3년 뒤로 딱 정해놓고 지금부터 예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목표 기간을 정해놓고 네. 예금을 하시면 적금 이자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네. 금리가 붙기 때문에 원금이 더 빨리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적금은 왜 드는 거예요? 그런 적금은 이제 소액으로 네. 예금을 하기 위한 준비 자금을 만드는 거죠. 10만 원씩 열심히 해서 100만 원을 만들면 그 돈을 빨리 예금에 넣어놓고 이걸 반복하시는 건데요. 우리 청취자님 문자 보니까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되시고 저축 여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두 번 정도 모으셔서 100만 원으로 예금하시고 또 100만 원으로 예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적금과 예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적금을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야. 그러니까 잘 그쵸. 모르고 적금하면 돈이 모여진다는 그렇죠.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 금액을 예금에 해놓으시면 되고요. 네. 요즘에는 예금을 할 때 만기를 딱 정해놔요. 2년 뒤, 3년 뒤. 네. 그리고 매월 투입하는 금액을 처음부터 예금 금리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팁 하나 건졌습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우리 보너스 관리 그리고 또 달러 저축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도 역시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우, 보너스 관련 이야기 나누니까 남편분 아내분께서 서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쩐지 제 귀가 따갑더라고요. 네, 지금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아내분들이 참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잘 쓴다 이런 말도 했지만 또 남편이 관리하는 분도 있고 아내가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분도 있잖아요. 근데 0997님께서 아내가 꼭 잘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맞습니다. 저도 아직
제 아내가 제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네. 항상 그 배우자한테 믿고 맡긴다고 돈 관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 있죠. 돈 잘 버는 그렇죠. 능력, 돈 잘 모으는 능력, 재테크 능력 그렇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잘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네. 본인이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돈이 좀 질질 새는 편이다. 그러면 질질 새는 거 참. 배우자에게 네. 통제를 좀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8344번 청취자분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하던 개인 일을 접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성과급이라는 걸 받게 됐는데 저는 대출금 일부 갚고 적금이라도 좀 들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월급 외에 자기 돈이니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 하네요. 저도 다음 달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직장에서 봉급을 꾸준히 받게 되는데 그럼 저도 남편처럼 따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월급 통장은 하나로 만들어서 부부가 관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회사 내 젊은 엄마들에게 많이 듣고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각자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 관리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각자 관리를 하셔서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얼마 쓰고 용돈 얼마 쓰고 나머지 얼마를 저축할 건지 각자 통장은 관리하되 계획은 같이 세우는 거예요. 모든 맞벌이 부부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각자 자기의 용돈과 자기 어느 정도 생활비를 네. 딱딱 정해놓고 사용을 하시되 이런 계획이나 플랜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절대 네. 따로따로 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통장 관리는 따로따로 하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유독 돈 관리를 좀 잘하시거나 꼼꼼하게 챙기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분께 통장을 맡기시고 월급을 이체해 주시면 그분께서 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아니 각자 따로 통장 관리하라면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부부가 이제 재무 설계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겠지만 네. 자신이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 자신이 사용하는 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부부가 총 합산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 통장에서 얼마씩 빠져나갈지 이런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고요. 네. 남편 통장으로 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꺼내서 쓰시면요. 돈이 커져 있기 때문에 돈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생활비가 오히려 많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쓰는 커피값이나 점심값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시고 네. 나머지는 최대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남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월급 위에 또 들어오는 돈들은 자기 돈이니까 그건 알아서 관리하겠다. 네. 저도 남자지만 남편분 혼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받는 월급은 이미 내 거가 아니에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위해서. 돈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이 있으시면 대출금 좀 갚으시면서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남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개인 일을 하다가 이제 접고 직장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네. 하던 일 접고 또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남편분의 수당과 보너스를 잘 뺏어 오시고 사랑의 힘으로 뺏어오라고요? 대신 쓰지 마시고 잘 모으시고요. 네. 우리 배우자분들 돈 관리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은 TV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우리 방송 청취하셔가지고 당신의 전승기 오늘 네. 요 시간. 수요일마다 청취하셔서 돈 모으는 법, 돈 불리는 법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돈 모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축 얘기도 자연스럽게 이제 했잖아요. 적금 예금. 근데 최근에는 또, 달러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 외화로 저축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어떤 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네.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의 한번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그 사이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팔아도 되죠.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달러로 저축도 하실 수 있고 예금에 돈을 넣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화로 은행에 가셔서 저축을 하시면 그 금액이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고 손실을 좀 안겨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는 달러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달러 예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환차익이라고 하죠. 네. 환율이 올랐을 때 어떤 차익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래요? 5천만 원까지 원리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예금 형태로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달러가 올라갈 때 저축을 하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 많이 낮아져 있을 때 네. 환율이 낮아져 있을 때 가입을 하시고요. 네. 1년이나 2년 뒤에 올라갔을
것을 생각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달러 예금도 좋지만 요즘에는 증권사에 달러 RP라는 것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건 또 뭔가요? RP는 쉽게 말씀드리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요. 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달러로 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러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좋고 최근에는 수익률이 2.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해외에 또 자주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달러가 나중에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달러 RP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7989님 문의 주셨는데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이랑 1금융권 은행의 연금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 연금이 수익률이 좋고 달러로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가면 바로 가입해버릴 것 같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문자로 지금 방송 들으면서 보내주신 건데요. 달러 연금보험 주의점 없을까요? 하셨네요. 네, 주의점 있습니다. 네, 주의점 있습니다. 네. 달러에 투자한다는 건요. 환율에 투자한다는 거고요. 환율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잡기 어려운 게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떨어져 버리면요. 네. 그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열심히 돈을 불입하고 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달러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보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달러로 환전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연금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보는 손실을 많이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머지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안전한 상품들 좀 먼저 구성을 하시고 나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또 환율에 대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소비하기 바쁜 시기에 이렇게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이렇게 달러 연금 또 알아보고 계시는 이 7989님 좀 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근데 사실은 또 중간 해약하면 손실 보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시고 나서 2년이나 3년 뒤에 변심하셔서 네. 해약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큰데요. 네.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바로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네.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충격을 받으셔서 해약을 하시게 되면 네.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뭐길래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보너스 관리 또 달러 저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캐리 앤 런의 I.O.U.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